안녕하십니까, 김영진입니다. 미국 국채가 이제 장기금리하고 단기금리가 좀 차별적으로 하나는 오르고 하나는 내리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오늘 이슈 포인트에서는 그거 하나를 이제 첫 번째로 좀 꼽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7월에 이제 국채 공급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항상 그 타이밍상으로 변곡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게 마무리되면은 이제 하나의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기간 조정으로 이어지는 그럴 가능성도 큰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나오는 얘기 중에서 재밌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end of the beginning 이 얘기인데,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이제 그 정책으로서 대응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 하나의 이제 서론의 끝부분은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주에 고용보고서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시그널을 주는 듯한 그런 의미도 있죠. 약간 고용이 하나 좀 속도는 조절이 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서론은 이제 일단락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이제 본론과 결론이 남아있겠죠. 그것이 이제 리세션으로 또 이어질 것인가, 이거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론이 끝나가는 그 상황에서 또 나타나고 있는 변화가 무엇인가, 이것도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얘기하고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쪽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이 보통 내년도에 이제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지난번에 나타났었던 표하고 이번에 그 노동지표, 고용지표가 나온 다음에 어떤 변화가 또 나타났는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6월 말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한 번 정도는 또 이렇게 좀 안 좋게 흘러가다가 고용지표가 좀 괜찮게 반영이 되면서 이번에 금리 인하 확률이 약간은 조금 앞쪽으로 다시 좀 당겨지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7월까지로 미뤄졌었지 않습니까? 지난주 후반 쪽에서요. 근데 고용지표 나오면서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이 다시 6월 정도로 55.5% 정도로 이렇게 좀 달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고용지표 나오면서 바로 뽑은 이 표인데, 지금 오늘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약간 좀 또 이게 또 좀 뒤로 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인하 확률 이쪽에, 그러니까 6월 달에 55%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또 뒤쪽으로 좀, 그러니까 동결이나 인상 확률을 좀 옮겨가는 듯한 그런 흐름이어서 매일매일 좀 이렇게 이슈들이 나오고 뉴스 재료들이 나옴에 따라서 이게 좀 변동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 페드 인사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클리블랜드하고 샌프란시스코, 아틀란타 페드 총재분들이 이렇게 나오시기 때문에 또 오늘 이분들이 한마디 하면서 이 금리 인하 확률도 또 변동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는 그분들도 강하게 이렇게 거론하기는 좀 힘든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이 여태까지 우리가 봐왔었던 그 범주 내에서 약간씩 이렇게 앞당겨졌다, 뒤로 갔다 하는 그 정도의 흐름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고, 결국에 이제 6월이나 7월 내년도 이 정도의 이제 컨센서스는 어느 정도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런 단기금리 있죠? 2년 아래쪽의 금리들, 이런 쪽은 사실 큰 변화가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 여기 2년물 금리, 이제 정책금리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금리가 좀 내려가는 듯한 그런 특징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쭉 이렇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좀 약간 꺾이는 듯한 그런 모습. 결국 이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은 정책 금리가 이제 강해지는 강도는 좀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2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은 결국 2번 정도 이상으로 넘어갈 확률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정책이 강해질 확률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뒤쪽에 장기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 얘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금리 인하 시기가 내년에 뭐 6, 7월 정도 이렇게 미뤄져 있는, 아직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고금리가 지속될 확률, 이것이 길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장기금리 쪽에서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책은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고 고공권의 금리는 좀 지속이 되겠지만, 그것이 뭐 2번을 넘어서는 그런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이 지금 이 금리 흐름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금리 흐름이 약간 이제 기간별로 좀 틀려지는 그런 흐름을 이 장단기 금리 차하고 한번 연결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과거하고 좀 약간 진행되는 양상이 좀 틀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000년 요 초반 때, 그리고 2008, 9년 때, 이때 나타났었던 이런 모습들. 이게 이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이렇게 마이너스 들어간 다음에 이제 침체로 리세션이 연결되는 그 상황하고 이제 비교를 했던 그 모습인데, 지금은 일단 마이너스 들어섰고, 이것이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선 다음에서 이제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 플러스로 들어갈 때 이제 이런 리세션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을 때 나타났었던 이 장단기 금리차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단기 금리가 이제 좀 빠르게 하락을 하는 거죠. 이 녹색 선이 2년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10년물이 붉은색 선이고요. 그래서 요게 좀 빨리 내려오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장기가 좀 상대적으로 늦으니까 이게 이제 점차 플러스로 변화가 된다, 이 얘기죠. 그리고 그것은 2008, 9년에도 마찬가지로 이 녹색 선이 좀 빠르게 내려왔고 붉은색 선이 좀 상대적으로 늦은, 그래가지고 이제 플러스로 변화가 되면서 나타났었던 그런 모습이고, 이렇게 녹색 선이 빨리 내려왔었던 것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정책금리를 좀 빨리 이렇게 하락시키는 그런 모습이 반영이 되면서 나타났었던 리세션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일단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길게 마이너스가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과거같이 이렇게 정책금리를 낮추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리세션으로 이어질 것인가, 이걸 따져봤을 때 지금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은 10년물 금리가 오히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내려오기는커녕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2년물 금리도 내려오기는 있는데 고금권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만약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과거처럼 이게 플러스로 돌아서기는 할 것인가, 이것도 좀 궁금해지는 그런 시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계속 이제 마이너스가 된 모습이 장기적으로 고착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뭐 천천히 지금 올라가고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보면은 내년에 금리가 만약에 인하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올해 말까지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걱정까지도 드는 거 아닙니까? 설사 뭐 계속 올라가진 않더라도 내려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10년물 금리가 계속 이렇게 위에 있고, 그리고 2년물 금리도 계속 위에 있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은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가 예전하고는 좀 틀려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금리 모습을 보면은 과거 나타났었던 리세션이 좀 나타나고 있는 양상도 좀 틀려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이상해지고 있다,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과거 논리를 그대로 그냥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입해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변화의 서론의 끝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앞으로도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그럴 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본론으로 들어가기에는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정책과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점은 많다, 이렇게 봐야 될 점이 이 장단기 금리 흐름에서 좀 차별적인 흐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다. 오늘 20포인트 하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 포인트로 입찰 일정이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3년물, 10년물, 30년물 입찰이 시작이 됩니다. 11일이니까 내일 밤이죠, 3년물이. 그 다음에 12일이 내일 모레 10년물 국채금리,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3일에 30년물. 근데 이 와중에서 우리가 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 42일짜리 CMB가 또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발행이 될 예정이에요. 11일이니까 내일 3년물하고 시기가 같아요. 근데 좀 보통 이제 CMB 같은 경우가 나오면은 우리가 약간 좀 불안하잖아요. 이게 자금 시장이 좀 불안해지는 거 아닌가? 갑자기 없었던 게 나타나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시기가 확정돼 있었던 것이 아닌 물량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 CMB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제가 CMB 일정하고 지난 발행물들을 비교해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입찰 일정만으로 이렇게 살펴봤을 때는 전반부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 19일, 20일 이렇게는 이제 후반부로 시작이 되는 것이 여기 20년물하고 10년물 팁스가 이렇게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찰 일정은 이런 식으로 이제 7월이 진행이 된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12일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게 12일이 10년물이 발행이 되면서요. 그래서 제가 옐런 장관 돌아오고 하는 그런 일정하고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이 12일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여태까지 하락 조정, 이제 국채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까지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던데 보통 이 부담이 이제 좀 최고조에 이른다고 볼 수 있는 10년물 발행이 12일이기 때문에 보통 11일이나 이 12일 전반부 미국 시장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요. 그 정도 께가 좀 악영향의 절정으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다음 달에도 부담은 될 수가 있겠지만 일단 이번 달의 변곡점은 12일 정도 전후로 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 가격의 약세도 이 정도에서 대강 마무리가 되면서 그렇다고 해서 뭐 강세 반전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락의 끝부분이 이쪽 12일에 이제 변곡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시장을 보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CMB를 보면서 한번 시장을 또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CMB가 6월 초에 이 부채한도 협상 이전에는 기간도 길고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진짜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발행이 됐어요. 근데 그 6월 초를 이제 지나면서부터는 기간이 짧아지죠. 기간이 짧다고 해가지고 뭐 단기물만 이렇게 발행되니까 불안하다 이렇게 볼 상황이 아니라 이 장기물보다 단기물을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미국 그 재무부도 금리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걸 뜻하기 때문에 나쁘다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부담을 재무부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단기물을 이렇게 단기적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향후에 그런 금리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낮추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계획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나쁘다고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발행 일자들을 놓고 보더라도 예전처럼 이렇게 불규칙적인 게 아니라 거의 한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발행이 되고 있잖아요. 7월 6일까지. 그리고 이번에도 7월 6일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 떨어진 시점에서 이렇게 발행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CMB가 발행이 되는 게 불안하긴 불안한 요인 중에 기본적으로는 불안한 그런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양상은 6월 이전보다는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흐름에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다. 금리 흐름에서도 발행되는 금리 흐름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죠. 5.4, 5.5까지 갔었던 것이 이제 5.1, 5.2 이렇게 발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이 CMB 발행을 이제는 불규칙적인 발행이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어차피 일정상으로 일정에 넣지 못했었던 것을 이제 좀 끼워 넣기 발행을 하고는 있지만 예전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발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변곡의 흐름 중에 하나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CMB조차도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의 또 위기가 오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국채가 저점을 깨고서 내려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또 이제 일단락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또 이번 위기도 또 어떻게 근근히 넘겨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번 그렇지만 위기가 나타났다가 또 해소되고 또 나타나고 하는 그런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인트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채가 단기 가격 조정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체 자산시장 쪽으로 특히나 이제 우리가 시스템 리스크가 확산이 되는 그런 조짐으로 보려면 지역은행 쪽으로 이렇게 악영향이 가야 되는데 그 악영향이 아주 제한적이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시스템 리스크가 확산되는 그 가능성은 항상 우리가 좀
주목하면서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 탄광 속 카나리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역은행 쪽의 움직임이 지금 시점에서 놓고 보면 더 악화되면은 M&A가 활성화되는 걸로 이제 시나리오가 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에 대한 밑그림들도 지금 얘기가 시장에서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시스템 리스크가 무작정으로 이렇게 확산되기보다는 나타나더라도 좀 제한적으로 나타날 확률.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가 저점을 깨더라도 막 내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완급 조절이 나타나는 그런 리스크가 좀 조절되는 그런 모습으로 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리를 해본다면 국채 입찰은 계속 부담으로 이렇게 선반영이 되는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옐런 장관이 중국 갔다 와서 어떤 결론으로 해외 이런 경쟁률 같은 것이 해외 투자자들이 얼마나 들어올지 이런 것도 좀 관심사가 될 수는 있겠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바닥을 만들면서 그 이유는 기간 조정으로 또 넘어가는 그런 시장으로 좀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전체 자산 시장도 너무 급하락보다는 좀 일정 부분 하락하면서 또 기간 조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장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장 흐름에 있어서 또 페드 인사들이 나오는 그런 발언들을 한번 또 보면서 주 중반에 변화가 또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 변곡 흐름이 나타나니까 주 중반에 또 한번 정리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